그런데 그 말씀하셨듯이 그 10년 후에도 네. 그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집을 사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왕 사실 거면. 이왕 살 거면. 네네. 그러면 그래도 누구나 다 알면 좋은데 네. 그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좀 쉽게 그러한 지역이 어디일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디서 일을 할지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가 나만 일하는 것들인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은 공부를 하게 되면요. 솔직히 쉽습니다. 굉장히 명쾌하고 쉬운데,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안 생각하셔도 쉽고요. 뭐냐면은 전국에 17개 광역 지자체가 있고 226개 시군구가 있고요. 네. 2,40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평당 가격이 다 있어요. 요즘은 그냥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직방인이, 호명론이 다 있기 때문에 평당 가격으로 쭉 순서대로 나르게 되면요. 제일 비싼 지역이 제일 수요가 많은 거예요. 어김없습니다. 일자리가 제일 많고 기반시설이 좋고 좋은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데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은 이미 비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돈이 있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싼 거 찾지 마시고 제일 비싼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민의 대다수는 돈이 그만큼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좋아지는 입지를 찾아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좋은 입지보다는 지금은 뭐 쏘쏘지만 좋아질 입지들을 보시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도 나오고요. 일자리로 치시면 네이버에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거의 10년치, 20년치가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도 또 비싸요, 대부분. 이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팁은 뭐냐면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나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과 교통망으로 연결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지금은 교통망이 없지만, 그럼 교통망이 개통되는 순간 이 지역도 일자리 지역과 동일한 지역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 좀 미리 선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지금 일단 워낙 집이 뭐 이제 좋은 지역, 10년 후 뭐 이런 이왕 사는 거라면 10년 후에 이렇게 상승할 만한 그런 곳에 사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한국인들은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빌라를 사기도 하고 연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단 말이죠. 네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빌라나 연립을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빌라와 연립의 적정 가격을 아실 수 없는 분들은 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가치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정말 꽤 뚫어지게 거의 한 10년 동안 그 빌라 시세를 뚫어지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 입지에. 왜냐면은 같은 시기에 준공을 빌라도요. 붙어 있는데도 가격이 달라요.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는 명쾌한 게 실거래가도 명쾌하게 나와 있고 아파트라는 이 동일 품질상에서는 가격이 다른 것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분양가 자체가 너무 임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분양가 상한제든 허브에서 통제를 하든 딱 적정 가격을 정해주는데 빌라에 대해서는 적정 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분양하는 사람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가상각도 빨리 되고 상품이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는 그 빌라의 가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싸다고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차라리 빌라에 사시고 싶으면은 거주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집은 무조건 아파트로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근데 빌라나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는 이전 거래 가격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하잖아요. 빌라는 그런 게 원칙에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상품의 질이 너무 천차만별이고요. 같은 네. 빌라라도 이 빌라 A와 B가 네, 왜냐면 건축업자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죠. 우리가 1군 시공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좀 품질이 균일해요. 그래서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고 아파트는 여러 가지 시설적으로 굉장히 마감재부터 해서 좋은 상품들을 쓰기 때문에 최소한 30년 이상 쓰게 만들어 놨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이상 넘어갔을 때 제대로 기능을 하는 빌라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빨리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해서 좀 리모델링 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 사시는 경우가 많나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빌라 중에서는 이제 재개발을 할 빌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시는 것들은 찬성을 하는데 정말 순수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는 황금성이 좋아요. 팔게 되면요 가격만 조금 조정해주면 다 팔리거든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요 거저 갖고 가래도 안 갖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 방송을 하고 있는 유명한 이제 후배가 있는데 이름 되면 알만한
부천에 있는 빌라를 샀는데 저한테 맨날 팔아달라 그래요. 근데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희망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줄 테니까 선생님보다 낮게 줄 테니까 가져가라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럼 왜 그러죠? 갖고 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세금도 내야 되고 언젠가 이사 갈 거지. 한시적으로 사는 것들이지. 그것도 평생 살 생각은 없는 것들이죠. 재건축 가능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가 그만큼 전세가 이하로 감가 생각이 또 빨리 된 상품인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빌라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입지가 좋아지고 뭐 여기 개통되거나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면은 빌라 가격도 올라가긴 하는데 아파트처럼 꾸준히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분리하셔야 될 것 같고 적어도 황금성, 미래가치 측면에서 조금 안전한 상품이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제가 듣기로는 보통 이제 갭 투자 예전에 화랑일 때 이렇게 갭 투자하거나 이렇게 부동산을 다주택을 보유하는 분들 보면 빌라서부터 연립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경매로 뭐 사 모은다든가 이러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고 실거주용은 좀 다를 텐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장기 투자는 아니에요. 빌라 같은 경우는 근데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들이 없는 분들이 빌라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빌라 전세만큼도 돈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정부에서 만들어준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되는데 임대주택도 한정이 되다 보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경쟁률이 높아서.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보통 월세로 들어가는데 아파트 월세는 비싸고 빌라 월세는 싸거든요. 한 50만 원 전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월세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현금 흐름 때문에. 또 하나 뭐냐면은 경매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샀다가 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시세보다. 어떻게 파냐면은 전세가보다 낮게 낙찰을 받아서 전세가로 세팅한다면 그냥 실거래가, 그러니까 전세 세팅하면은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원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쉽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통 경매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단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사죠. 네. 세금 다 내면서. 그래서 빌라가 아파트와는 달리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점들이 있네요. 네. 근데 지금 그 시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신고가 거래하고 그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취소한 물량이 상당하다. 네. 이거에서 지금 인위적인 어떤 업자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담합해서 이렇게 벌린 일들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이제 자전거래라고 보통 하는데 네. 그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것도 뭐 20년 전부터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통계 전문가고 전체 시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뭐 다른 게 아닌데요. 전체 시장의 그런 구성비에 있어서는 크지는 않은데 거기만 보니까 그래. 물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데 그것들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가 해지했다가 다시 계약을 하는데 두 번째 계약하는 사람이 실거주 목적인데 만약에 그 돈이 정말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이면 계약을 했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이전보다 조금 올리려고 하는 의도들은 이해되지만 그래서 만약에 올라서 오른 금액에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들이 있었다고 판단은 하지만 뒤늦게 온 사람이 투자 목적이 아니고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왜 자신 있게 드리냐면요. 제가 20년 동안 조사가 대부분 뭐냐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비싸도 안 사는 가격대를 찾는 게 제 일이거든요. 아무리 부자들도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한계점을 넘으면 사지 않습니다. 근데 네. 결국은 시장에서 그만큼 이 아파트, 이 입지에 있는 아파트가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다는 것들이고 억지로 사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투자자들은 보통 비싸면 안 사고요. 실수자들은 비싸도 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대라고 하면은 그것들은 시장에서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게 뭐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투기꾼들이 올릴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통신사라든지 정유사처럼 3개 정도 회사가 독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없는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아파트는 그 아파트 안 사면 옆 아파트 사면 되거든요. 전국에 굉장히 뭐 1000만 채가 넘는 아파트가 있는데 한두 아파트를 담합한다고 해서 올라가느냐 이거는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건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 통계에서 그렇게 자전거를 하는 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다는 것들이고 그럴 만한 아마 아파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번에 발표한 그 자전거래 그 수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과거 뭐 작년이 됐든 재작년이 됐든 전년도들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월등히 높은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수치는 바이 케이스 아닌가요? 이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슈가 될 때마다.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급감했잖아요. 급감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가 취소했다가 계약을 하는 것들인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요. 계약을 했다가 취소했다 계약을 하는 것들이 신고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이잖아요. 미미하지만. 그럼 상승장에서 제 계약이 될 때마다 신고가 갱신하는 건 이게 당연한 거지 자전거래 때문에 신고가가 갱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뭐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이제는 여러 주택 다 정리하고 한 채만 제대로 된 그 한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고 10년 후에도 이왕 가지고 있는 거라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져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러한 곳이 어딘가를 이제 한번 그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그 전에 왜 서초구와 강남구는 항상 이러한 거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가? 네. 이거 그냥 우리 당연히 그냥 서초구 강남구 뭐 부자들이 살아서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네. 예,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쭉 이제 과거부터 훑어오는데요. 서초구, 강남구가 대한민국 역사에 등장한 거는 1975년도 이후예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고요. 40년밖에 안 됐던 동네가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일 부자 동네는 강북 지역에 있었어요. 뭐 종로구, 중구, 용산구 정도가 됐겠죠. 근데 75년도부터 강남구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88년도에 서초구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서초구랑 강남구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면 아시냐면은 지금 강남역이 있습니다. 강남 사거리가 있는데 강남역이 그 서초구랑 강남구 사이에 있거든요. 네. 그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강남구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서초구가 강남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강남구랑 서초구는 같은 몸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거기가 왜 비싸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부동산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는데 가장 일자리가 많은 구가 강남구예요. 예, 7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일자리가 많은 구가 서초구입니다. 50만 개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옛날 강남구, 그러니까 서초 강남구에 120만 개 일자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강남구의 인구가 5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거주할 수 있는 인구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거예요. 서초구도 서초구에 거주할 수 있는 인구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거기서 이제 게임셋이 됐죠. 왜냐면은 거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못 사니까 그 안에 살려고 하면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었고요. 거기 또 이렇게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씀씀이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학교들, 좋은 상권들, 좋은 환경들이 갖춰지다 보니까 시너지가 났던 것들이죠. 결국은 제일 시작은 일자리였던 거였었고요. 뭐 학군이나 상권이나 환경은 그 후에 사후적으로 갖춰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아마 대부분 전국에 있는 비싼 입지들은요. 일자리 접근성이 가장 좋은 입지일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마 우선순위가 쫙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서초구하고 강남구 뭐 거기 안에서 살면은 좋지만 워낙 집값도 비싸고 그렇죠. 네. 뭐 그렇죠. 네. 그렇다면 네. 그 다음으로 좀 현재 가장 그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그리고 이유는 왜 그러죠? 결국은 그 일자리 접근성 갖고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초 강남권이 제일 많고요. 그 두 번째 많은 데가 종로구 중구권이고요. 세 번째 많은 데가 이제 마포나 여의도 이쪽이 제일 많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지역과 가까운 쪽이 비싼 것들이고 그 근처에 살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 연결된 지역들을 보셔야 되는데 강남 상구가 제일 비싸고 마용성, 마포, 용상, 성동과 그다음 비싼 이유는 마용성 같은 경우는 그 자체의 일자리보다는 강남구나 종로구나 여의도로 갈 수 있기 제일 중간 입지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용성이고 그 다음 구 순서들도 아마 그 메인 일자리에 접근하는 순서대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서울이 제일 비쌌었어요. 네. 25개구가 다 경기도보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경기도가 서울에 있는 변두 지역보다 더 비싸진 거예요. 그 이유가 강남구에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저 도봉구라든지 은평구나 강서구에서 강남구 가는 것들보다 성남에서, 하남에서, 과천에서 강남 가는 것이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더 비싸진 것들이죠. 거기다가 성남시 같은 경우는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결국 일자리도 있고 강남 접근성도 좋고 이런 지역들이 좀 더 경기도에서도 서울보다 더 비싼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이 추세대로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일자리 지역 옆에가 일단 제일 비쌀 것이고 거기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입지들을 선택하시게 되면 된다는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교통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통망도 그런 일자리 지역과 직결되는 교통망들이 중요할 텐데 이미 서울은 1호선부터 9호선까지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 1호선부터 9호선까지가 다 똑같은 노선은 아니고
강남 서초구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강남구나 서초구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지하철이 있을 텐데 9개 중에서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선들에 있는 집들이 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나머지는 그 아래고요. 그리고 이 경기도나 인천에 있지만 바로 연결되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출발해서 성남 지나서 강남역까지 가거든요. 그 노선에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광교인데 행정구역이 수원 영통구인데 34평이 15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강북에 있는 새 아파트보다 비싼 이유는 강남까지 30분 만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강남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죠. 결국은 그렇게 교통망으로 연결된 지역 중에서 택지개발지구 해서 혐오시설이 없고 깨끗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정말 선호하고 수요가 많더라고 하는 것이 검증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과연 교통망이 좀 연결되는 지역들을 보자라고 제가 맨날 제안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GTX라든지 뭐 신안산선, 뭐 신분당선, 연장선 이런 지역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직은 저렴한 지역이지만 분명히 교통망이 연결된 다음부터는 광교 신도시처럼 아마 조금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원칙, 네. 어디가 오를 것인가 이런 어떤 지역 그 GTX가 됐든 이런 노선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네. 그러니까 저평가된 그런 지역이 있다 한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획들이 있는데 계획이 언제 실현될 것인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실거주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발 계획은 한 10년 후의 일인데 지금 사는 것들은 의미가 없고 10년 동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시화된 데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제일 비싼 데 하시면 되고요. 그건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가 좀 낮지만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당장 확정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역세권 부지들이 그럴 것 같아요. GTX-A가 그렇고요. 신안산선도 그렇고 신림선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신분당선, 연장선도 그렇고 9호선 연장선도 그렇고 이건 다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지들을 먼저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제일 빨리 개통될 것이 아마 신안산선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의도부터 안산까지 갑니다. 그 라인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부지들은 대부분 다 택지 개발이 되어 있고 새 아파트고 입지도 좋으면서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많이 저렴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개통이 되게 됐을 경우에는 서울 시세들을 따라갈 거라고 보여지는 것들이고요. GTX-A가 착공을 해서 2025년 전후에 아마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파주 운정 같은 경우는 지금은 평당 1,000만 원대이지만 광교 신도시도 평당 1,200, 1,300에 분양해서 지금 평당 5,000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주 운정도 지금은 1,000만 원대지만 그 이상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다. 5년 안에. 뭐 실거주 목적으로 가능한 것들이고 뭐 남쪽으로는 용인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GTX-A가 지나가는 노선들이거든요. 그런 노선들 지날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마 선택하셔도 평당 1,000만 원대 지금 들어가지만 아마 평당 뭐 3,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우리가 보통 그러면 어떤 그런 개발 계획이 있을 때 최소 한 몇 년 전쯤에 들어가는 게 그래도 좀 그 가장 좀 덜 고생하는 게 될까요? 그것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이게 사이클도 맞아야 되는 게 서울 지하철 9개 중에서 9호선이 제일 좋거든요. 완전히 네. 강남권만 갑니다. 근데 9호선이 언제 개통이 되냐면요. 2009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그때 금융위기 때문에 시장이 죽었잖아요. 그때도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올랐냐면 2014년도부터 올랐거든요. 그 부동산 경기가 풀린 다음부터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간다고 무조건 그때가 또 오른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입주 물량이 많아서 혹시 공급 물량 때문에 오르지 못할 시기가 되면 또 못 오를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는 항상 실거주 가치만 보고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단기간 공급 물량만 해소되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좋은 타이밍은 공급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을 타이밍이 제일 좋긴 하거든요. 조정될 수 있고도. 그래서 이제 지금 3기 신도시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많이 될 거잖아요. 네. 그때 아마 그 개통 시기랑 거의 맞물리게 되면은 그때가 좀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장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떤 타이밍에 입주 물량이 몰릴 타이밍을 좀 준비하시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안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요 그냥 들어가셔갖고 지금부터 사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라 그럴까 그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막 그 하여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네.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조금 막 무리해서라도 네. 막 끌어다가 이제 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뭐 몇 년 고생 이렇게 좀 전세를 더 살든 아니면 뭐 좀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점에 편안하게 예,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확히 이제 본인하고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요. 무조건 언제까지는 산다라고 데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획이라고 하는 게 계속 맞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약에 그 공급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때 사셔야 돼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때 되면 또 안 사거든요. 결국은 저는 준비된 사수부터 바로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팀장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한 25년 하다 보니까 팀장 10년 하는 동안에 제 후배들 결혼할 때는 대부분 전세나 월세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 제가 다 집 사게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은 집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들은 좀 무리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내 집 마련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투자했을 때 무리한 투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부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무리해서 집 사는 것들은 전 오히려 내 생활을 절약할 수 있고 열심히 살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도움 좀 받고 좀 대출 좀 받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리해서 조금 빨리 사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을 사시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입지를 보는 눈도 좀 달라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개선된 형태로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설사 집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 가격대로 또 이사를 가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럼 우리 집만 빠진 게 아니라 옆에 집도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집을 가시는데 부담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만큼은 첫 집만큼은 무조건 좀 빨리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